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뉴라이트 논란으로 올해 광복절은 참 시끄러웠습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 등 주요 역사기관장들의 뉴라이트 성향 논란 속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인물이 있는데요. 고흥 출신으로 독립운동가이자 반독재 투쟁에 앞장선 월파 서민호 선생입니다. 서 선생의 업적을 김단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 일제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조선어 사전 편찬을 시도한 조선어학회 학자들. 민족의 혼을 지킨 이들 중에는 월파 서민호 선생이 있습니다. 서민호 선생은 사전 출판에 많은 기금을 대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조선어 사전이 없다는 걸 알고서 사전 편찬에 돈을 내자. 그래서 돈을 낸 겁니다. 우리 민족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잘한 일이다. 광복 이후에는 초대 광주시장과 전라남 도지사,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권 때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폭로하고 이후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독재 정권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친일파, 친미파가 아닌 자유파,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는 민주투사. 시대의 위기 때마다 앞장서 맞서왔던 서민호 선생의 흔적들은 고향인 고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념사업회가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서 선생의 외손녀들이 고흥을 찾았습니다. 그저 그냥 할아버지였는데 대단한 할아버지를 뒀구나 우리가. 더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이 확산하면서 서민호 선생의 정신은 시민들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해서 재평가하자는 그런 발의를 하신다든가 그것은 상당히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을 걸 수도 있는. 하지만 업적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에 다양한 선양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헌신했던 지도자가 우리 지역에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항일운동과 반독재 투쟁에 평생을 바친 월파 서민호 선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답사 프로그램은 한 달에 2번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말과 역사를 지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조차 놀이를 가장해 일본어를 쓰게 하면서 서로를 감시하게 했는데요. 김영찬 기자의 보도 보시죠. 가로 5cm, 세로 9cm의 작은 종이로 만든 카드입니다. 왼쪽 기퉁이에는 한자로 가해 공립보통학교라 쓰여 있습니다. 중앙에는 말은 국어로,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말합니다. 이른바 조선어 금지 1어 상용 카드로 1935년쯤 당시 일본인 국민학교 교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종의 놀이 카드였는데 학생들이 조선어를 쓸 때마다 상대방 카드를 한 장씩 빼앗도록 하고 남은 카드 수에 따라 벌을 줍니다. 서로 감시를 하게 해요. 한국어를 못 쓰게, 조선어를 못 쓰게. 조선어를 쓰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때리기도 하고. 놀이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어를 말살하기 위한 교육 현장의 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조선총독부가 1937년에 발행한 초등지리 교과서는 140여 페이지 분량인데 우리나라를 일본의 한 지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죽이고 역사를 왜곡해 식민지 조선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나라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입장을 강조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가 만든 이 조선어 금지 카드와 초등지리 교과서는 한 역사학자가 지난 7월 서울의 한 고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천진난만해야 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 신민 정책을 폈는지 보여주는 사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도의회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일제강점기를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이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관장은 광복절을 부정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하는 등 역사관이 의심스러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00년 전 순천에 뿌리 내린 선교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순천 매산 등에서 문화유산 야행이 주말까지 펼쳐집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근대 건축물도 개방되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해가 저물고 밀려드는 어둠. 거리에 매달린 전등에 하나씩 불이 켜집니다. 순천 남봉산 아래 자리한 매산등 선교마을. 밤과 조명이 어우러져 한 폭의 야경을 빚어냅니다. 환한 거리를 거닐며 무더운 밤 잠시 더위를 식힙니다. 밤에는 선선하니 좋고요. 주변에 산지여가지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밤에도 여기 전구랑 되게 잘 돼 있어서. 매산등은 곳곳이 살아 숨쉬는 역사 박물관입니다. 110년 전 순천을 찾은 선교사들이 척박한 땅에 교회와 학교, 병원을 지어나갔습니다. 좁은 도로 사정에 맞게 제작한 최초의 한국형 구급차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선교지로 유적지가 100년 가까이 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 박물관도 있고 저희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의미를 더합니다. 그동안 숲과 담장에 가려 공개되지 않았던 선교사의 건축유산이 개방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매산등을 포함해 향동 순천 향교 일대에서 순천 문화유산 야행을 개최합니다. 근대 건축 투어와 강연, 역사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선교사들께서 들어와서 세웠던 이런 석조 건축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의 가치가 인정되어 가지고 국가 등록유산으로 현재 4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화유산 야행은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농촌 현장에서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특성상 중상을 입거나 숨질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위험천만한 농기계 운영 실태를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랙터가 농로 옆 숲을 사이에 거꾸로 끼어 있습니다. 지난 4일 경작하던 트랙터가 비탈길 아래로 떨어지면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트랙터가 뒤집힌 사고 현장입니다. 길이 좁고 구불구불한 데다 양 옆으로는 이렇게 여름철 풀이 우거져 있는데요. 어디가 비탈면인지 알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한여름에는 예초기로 길가의 무성한 잡초를 먼저 제거하지 않는 이상 베테랑 운전자도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농기계 바퀴에 풀이 엉키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은 더 올라갑니다. 여름철에 풀이 많이 자란 부분은 보통 가슴 높이까지, 그러다 보면 여기에 풀이 많이 엉킵니다. 벨트가 2번인가 나가고 또 한 번은 또 라디에이터 부분이 또 터져갖고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특히 무게가 나가는 대형 농기계는 오르막 내리막길에서 더 취약합니다. 논밭으로 이동하려면 이렇게 내리막길을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고 여름철에는 풀이 무성해 바퀴가 빠질 위험도 큽니다. 경운기 같은 거는 내리막에서는 조향을 반대로 조작해야 되는데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5,900여 건, 이 중 78%가 죽거나 다쳤고 그 가운데 전남에서만 62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기계의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기계가 아예 뒤집히는 사고가 27%로 제일 많았습니다. 외부 요인도 문제지만 농민들의 안전불감증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안전바나 벨트와 같은 장치가 있다지만 대부분의 농민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3바퀴, 4바퀴 둥글 것 같다가 이거 있으면 한 바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있으면서 사람을 갖다가 충격을 안 줘요. 이 자체가. 그리고 안전벨트를 딱 메고 있으면요. 절대 크게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좀 자기 안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상률이 높은 만큼 철저한 운전 자격이 요구되지만 아무나 쉽게 가져다 쓴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처음 농기계를 모는 사람도 최소 2시간에서 4시간의 실습 교육만 받으면 언제든 운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재진처럼 실습장에서 처음 농기계를 몰아보고 논밭으로 가져다 사용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농기계를 다루는 이들은 점점 더 나이가 들고 농사짓는 인구도 줄어듦에 따라 경작지는 더 규모가 커지면서 농기계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농기계 사고를 줄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본의 반성과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최악의 경축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이 껄끄러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알아서 언급을 피했고 항일이라는 표현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로 사상 처음 광복회가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 광양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위안부 기림식과 수요 시위에 참석해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야당 의원들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무더위 속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찜통 더위와 함께 변덕스런 소나기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안팎이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여수와 순천이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5시 59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57분입니다.